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더니 여기 삼각김밥처럼 생긴 승모근이 딱 헐크가 안 부러울 떡대, 여기에 어깨가 턱에 들러붙으면서 목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모근이 항상 뭉치면서 양쪽 어깨에 천근만근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승모근에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톡스가 승모근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2, 3주 정도 지나면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서서히 승모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삼각김밥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깨 라인이 산뜻하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은 더 길어지는 그런 착시 효과를 느낄 수도 있죠. 이 어깨에 뾰족하게 솟은 이 승모근이 쭉 내려가서 납작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처럼 전문가의 눈에는 보톡스를 맞고 줄여놓은 승모근은요, 딱 보면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뭉쳐서 통증을 만들던 이 승모근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통증도 함께 경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보톡스를 맞고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톡스를 맞고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떡 벌어진 어깨의 원인이 사실은 비대해진 승모근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목이 짧은 분이 승모근을 맞는다고 목을 잡아 뽑는 것도 아니니까 이 착시 효과만 가지고 목이 길어지는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신 분들은 실망도 클 수 있고요. 매일매일 보는 본인의 어깨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변화를 잘 감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의 경우 그 원인이 승모근 때문이 아닌 그 주변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승모근 보톡스로 이 통증이 줄어들 리가 없죠.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 이후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종종 크고 작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요, 이 어깨에 힘이 좀 빠지게 돼요. 으쓱으쓱 하는 동작이나 팔을 들어 올려서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우리는 승모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는데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승모근이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니 그 주변에 다른 근육들이 대신 일을 합니다. 승모근이 하던 일까지 덮어서서 일을 더 하게 된 주변 근육들은 화가 나서 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피로감이나 전신 쇠약, 어지러움과 같은 전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한 달 이내에는 300유닛 이상을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넣는 보톡스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뇌성마비 환자분들의 경직된 근육을 풀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이 많이 사용되죠. 반면 미용적 목적으로 보톡스를 몸에 시술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보편화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보톡스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얼굴이 아닌 몸의 커다란 근육이 효과가 날 정도로 많은 양을 주사하기는 가격이 매우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산 보톡스가 개발이 되고 보톡스 가격이 정말로 혁신적으로 떨어지면서 몸에 맞는 보톡스 시술도 널리 보급이 되었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승모근 보톡스 시술 맞아도 될까요? 아니면 절대 맞으면 안 될까요? 만일 통증 경감이 목적이시라면 먼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모근의 크기를 줄이려는 미용적 목적이시라면 본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행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화장을 할지 말지, 통증을 감수하고도 제모를 할지 말지, 또 염증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피어싱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말이죠. 각자 개개인의 미적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서 이 승모근 보톡스는 맞으니까 참 좋더라 라는 분부터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분까지 다양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선택과 의견은 다 맞는 것이고요.